소파에 앉아 있는데 강아지가 앞발로 툭툭 칩니다. 여러분은 이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간식 달라는 걸까? 몰아달라는 걸까? 아니면 그냥 습관일까? 대부분은 귀여운 애교 정도로 넘깁니다. 그런데 모르는 척하면 갑자기 이불을 파헤치거나 팔을 벅벅 긁어대죠. 행동 심리학에서는 이 급격한 변화를 속어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떼쓰기가 아니에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했다가 무시당한 뇌가 신호 강도를 급격히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강아지가 어느 쪽 발로 치는지에 따라 심리 상태가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그 작은 앞발에 담긴 심리적 메커니즘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녁에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작은 발이 허벅지를 툭 건드립니다. 귀엽네 하고 무시했더니 2번, 3번. 그래도 반응 안 했더니 갑자기 무릎이 담요를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당황스럽죠. 방금 전까지 얌전히 톡톡 치던 아이가 왜 갑자기 저러는 걸까?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고픈가 보다, 심심한가 보다, 그냥 관종인가 보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왜 하필 앞발일까요? 강아지에게 앞발을 드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네 발로 체중을 분산하는 동물이 앞다리 하나를 들어 올리면 남은 세 다리로 균형을 잡아야 해요.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짖으면 훨씬 쉽게 주의를 끌 수 있어요. 코를 킁킁대며 다가가도 되고요. 그런데 굳이 무거운 앞발을 들어서 보호자 몸을 직접 터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행동학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앞발 터치는 무작위적 습관이 아니라 명확한 의도를 가진 의사소통 행동이었습니다. 영국 살포드 대학교 연구팀이 개의 앞발 사용 패턴을 분석했는데요. 이 행동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 맥락에서만 일관되게 나타났어요. 강아지는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을 때 의도적으로 앞발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터치 방식이 상황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관심을 원할 때는 가볍게 한두 번 톡톡 칩니다. 긴급한 요구가 있으면 빈도가 높아지고 압력도 세지죠.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는 터치 후 보호자의 눈치를 유심히 살핍니다. 같은 앞발 터치인데 메시지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차이를 구별하고 계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서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같은 터치라도 왼발이냐 오른발이냐에 따라 강아지의 감정 상태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전혀 몰랐던 반전이 나옵니다. 강아지가 앞발을 뻗을 때 어느 쪽 발을 쓰는지 관찰해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냥 앞발이겠거니 하고 넘기니까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왼발을 쓰느냐 오른발을 쓰느냐에 따라 강아지의 심리 상태가 완전히 다르게 읽혀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도 주로 쓰는 발이 있습니다. 이걸 발 선호도라고 해요. 영국 퀸스 대학교 벨파스트 연구팀이 이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개들에게 원통 안에 든 음식을 꺼내게 했어요.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개는 일관되게 왼발을 썼고 어떤 개는 오른발을 썼어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개별 개체마다 선호하는 발이 명확히 존재했어요. 여기서 소름 돋는 발견이 나옵니다. 왼발을 주로 쓰는 개들이 오른발 선호 개들보다 스트레스와 불안에 더 취약했어요. 왜 그럴까요? 뇌 구조와 연결됩니다. 왼발은 우뇌가 제어하고 오른발은 좌뇌가 제어해요. 우뇌는 부정적 감정과 경계 반응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왼발 선호는 우뇌 활성화와 직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무슨 의미일까요? 강아지가 평소와 다르게 유독 왼발로 자꾸 터치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요구가 아닐 수 있어요. 나 지금 불안해. 뭔가 불편해. 진정이 필요해. 이런 구조 요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오른발을 편하게 뻗으면서 터치한다면요.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소통하는 거예요. 연구팀은 추가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왼발 선호 개들을 낯선 환경에 노출시켰더니 오른발 선호 개들보다 회복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발 선호도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신경 생물학적 특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죠. 물론 모든 강아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진 않아요. 개체 차이가 있고 상황 맥락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그 앞발에
뇌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앞발 터치는 대체 어디서 시작된 행동일까요? 앞발 터치의 기원을 찾으려면 생후 며칠 된 신생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눈도 못 뜬 강아지가 어미 배를 향해 본능적으로 앞발을 뻗어요. 꾹꾹 누르듯이 반복해서 밀죠. 이게 뭘 하는 걸까요? 유선을 자극해서 젖 분비를 촉진하는 행동입니다. 동물 행동학에서는 이걸 밀크 트레딩이라고 불러요. 태어나자마자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생존 본능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 행동은 젖을 뗀 후에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성견이 돼도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보호자를 향해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발달 심리학에서는 이걸 유아기 행동의 잔존이라고 설명해요. 어린 시절 생존에 효과적이었던 행동 패턴이 성체가 된 후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심리적 전제가 있어요. 이 행동은 상대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만 나타납니다. 야생에서 앞발을 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자세예요. 균형이 무너지고 방어력이 떨어지니까요. 포식자 앞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강아지가 보호자에게 앞발을 뻗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당신 앞에서 나는 취약해져도 괜찮다. 이런 무의식적 선언인 거예요. 신경과학적으로도 증명됩니다. 강아지가 신뢰하는 대상과 신체 접촉을 하면 뇌에서 옥시토신 분비가 증가해요. 옥시토신은 사회적 유대와 애착을 담당하는 호르몬입니다. 일본 아자부 대학교 연구팀 실험 결과 강아지와 보호자가 눈을 맞추거나 신체 접촉을 할 때 양쪽 모두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갔어요. 앞발 터치는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 아니라 화학적 유대를 형성하는 행위인 겁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매우 효율적인 전략이에요. 늑대에서 개로 가축화되는 과정에서 인간과 잘 소통하는 개체가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앞발 터치처럼 비위협적이면서도 명확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행동이 자연 선택된 거죠. 약 1만 5천 년의 공진화 과정에서 이 행동은 강아지 DNA에 깊이 각인됐습니다. 소파 위에서 허벅지를 툭툭 치는 그 작은 발. 거기엔 수만 년의 진화사가 압축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신호가 무시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상황 기억하시죠? 톡톡 치던 강아지가 갑자기 이불을 파헤치고 팔을 벅벅 긁는 장면요. 많은 보호자들이 이걸 떼쓰기로 해석합니다. 버릇이 없다, 고집이 세다, 훈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행동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전혀 다르게 봐요. 이건 떼가 아닙니다. 속어 폭발이라는 정상적인 심리 반응이에요. 속어 폭발이 뭘까요? 영어로는 익스팅션 버스트라고 합니다. 이전에 효과가 있던 행동이 갑자기 통하지 않을 때 그 행동의 강도와 빈도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항상 눌러서 열리던 엘리베이터 버튼이 안 먹힐 때 우리도 더 세게, 더 여러 번 누르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이 현상을 증명한 고전적 실험이 있습니다. 스키너의 쥐 실험이에요. 쥐가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도록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먹이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쥐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엔 평소처럼 레버를 눌렀어요. 안 나오니까 더 세게 눌렀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니까 미친 듯이 연타했어요. 레버를 물어뜯기도 했습니다. 이게 속어 폭발이에요. 강아지도 똑같습니다. 앞발로 톡톡 치면 보호자가 반응해주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리 쳐도 반응이 없습니다. 강아지 뇌는 혼란에 빠져요. 분명 이 방법이 통했는데 왜 안 되지? 그래서 신호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톡톡이 긁기로, 긁기가 파헤치기로 확대되는 건 절박한 소통 시도예요. 때를 쓰는 게 아니라 답답함을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속어 폭발이 일어났을 때 반응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 뇌는 이렇게 학습해요. 세게 긁으니까 통하는구나.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세게 긁어야겠다. 문제, 행동이 강화되는 거예요. 반대로 속어 폭발을 무시하고 버티면요. 행동은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사라집니다. 이게 행동 수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앞발 터치가 요구는 아니에요. 어떤 터치에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고 있는 강아지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봅니다. 소리가 좀 큰가 싶었는데 강아지가 슬쩍 눈을 뜨더니 앞발로 스마트폰을 툭 쳐요. 혹은 보호자 팔을 툭 치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짜증난다는 거야? 시끄러우니까 꺼라는 거야?
대부분은 귀찮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동물행동학에서는 이걸 다르게 봐요. 이건 짜증이 아닙니다. 카밍 시그널이에요. 카밍 시그널은 노르웨이의 동물행동학자 투리드 루카스가 정립한 개념입니다. 개들이 갈등 상황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보내는 신호 체계를 말해요. 하품하기, 고개 돌리기, 코 핥기 같은 행동들이 대표적이죠. 앞발로 가볍게 터치하는 것도 카밍 시그널의 일종입니다. 이건 공격이나 항의가 아니에요. 보호자님, 지금 이 상황이 저한테 좀 불편해요. 우리 서로 조율해 볼까요? 이런 점잖은 협상 요청인 거예요. 화를 내거나 으르렁대는 대신 부드럽게 경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아주 세련된 의사소통 방식이죠.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할까요? 개는 원래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입니다. 무리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싸우면 에너지 소모가 크고 부상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 싸움 없이 갈등을 해결하는 신호 체계가 발달한 겁니다. 카밍 시그널은 생존을 위한 사회적 도구예요.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죠. 문제는 많은 보호자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강아지가 불편함을 점잖게 표현했는데 계속 같은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는 더 강한 신호를 보내야 해요. 처음엔 가볍게 터치했다가 다음엔 으르렁대고 결국엔 무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초기 신호를 읽지 못하면 관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카밍 시그널을 읽을 줄 알면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문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발 터치에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밥도 먹었고 산책도 다녀왔고 간식도 줬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쓱 다가와서 앞발을 무릎에 얹습니다. 가만히 눈을 맞추면서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 앉아서 보호자를 바라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건 뭘까요? 뭘 원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직 한 가지만 원해요. 당신의 존재 자체를요. 신경과학에서는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사랑하는 대상과 눈을 맞추고 신체 접촉을 할 때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돼요.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유대감과 신뢰, 애착을 담당하는 물질이죠. 아자부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을 다시 볼게요. 강아지와 보호자가 30분간 교감하는 동안 양쪽의 소변을 채취해서 옥시토신 농도를 측정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눈을 오래 맞춘 그룹에서 강아지와 보호자 모두 옥시토신 수치가 유의미하게 상승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화학적 유대가 강화된 거예요. 앞발을 얹고 가만히 눈을 맞추는 행동은 이 옥시토신 루프를 활성화하는 방식입니다.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둘 다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요.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접촉 자체가 보상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것, 당신 체온을 느끼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표현이에요. 이건 진화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개와 인간은 1만 5천 년 넘게 함께 살아왔어요. 그 과정에서 상호 애착 시스템이 발달했습니다. 인간 부모와 영아 사이에서 작동하는 옥시토신 결합 메커니즘이 개와 인간 사이에도 작동하게 된 거예요. 다른 어떤 동물도 인간과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개만의 특별한 능력이죠. 아무 이유 없이 다가와 앞발을 얹는 그 순간. 그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호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앞발 터치에 담긴 다양한 심리적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왼발, 오른발에 따른 감정 상태, DNA에 새겨진 신뢰의 표현, 속어 폭발, 카밍 시그널, 순수한 애착까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실제로 어떻게 구별하느냐입니다. 같은 앞발 터치인데 매번 다른 의미라니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핵심은 맥락과 부수 행동을 함께 보는 겁니다. 앞발 터치 하나만 따로 떼어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전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터치와 함께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종합해야 합니다. 행동학에서는 이걸 행동 클러스터라고 불러요. 단일 행동이 아니라 행동 묶음을 분석하는 거죠. 몇 가지 실전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터치 강도와 빈도입니다. 가볍게 한두 번 톡톡 치는 건 일반적인 관심 요청이에요. 점점 세지고 빈도가 높아지면 요구가 긴급하다는 신호입니다. 갑자기 격해지면 속어 폭발 가능성을 의심해 보세요. 둘째, 배 쪽 발을 쓰는지 관찰하세요.
왼발 터치가 유독 많아지면 운의 활성화, 즉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상태일 수 있어요. 셋째, 시선 방향입니다. 터치하면서 보호자 눈을 응시하면 소통 의도가 명확한 거예요. 시선을 피하거나 다른 곳을 보면 불안이나 회피 심리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신체 자세예요. 몸이 이완되어 있고 꼬리가 편하게 흔들리면 긍정적 상태에서의 터치입니다. 몸이 경직되어 있거나 귀가 뒤로 젖혀져 있으면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며칠간 강아지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느 발로, 어떤 강도로 터치하는지 메모해 보세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아이는 배고플 때 이렇게 하는구나. 불안할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냥 애정 표현할 때는 이런 식이구나. 개체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찰은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점점 섬세하게 읽히기 시작해요. 같은 앞발 터치가 완전히 다른 언어로 들리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 우리는 앞발 터치라는 작은 행동 하나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왼발과 오른발에 담긴 뇌의 비밀, 어미에게 젖을 달라던 생존 본능, 무시당했을 때 터지는 속어 폭발, 갈등을 피하려는 카밍 시그널,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건네는 순수한 사랑까지요. 단순히 귀여운 행동으로 치부했던 그 앞발에 이렇게 복잡한 심리 체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말을 못해요. 하지만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써서 가장 조용하고 점잖은 방식으로요. 문제는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운 적이 없다는 거죠. 오늘 그 첫 단계를 뗀 겁니다. 핵심 교훈은 이거예요.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떼쓰기처럼 보이는 것도 짜증처럼 보이는 것도 다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을 읽을 줄 알면 문제 행동이 아니라 소통 시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관계의 질이 달라지죠. 오해가 줄고 갈등이 줄고 유대는 깊어져요. 우리 아이들은 평생 우리 곁에서 살아갑니다. 같은 공간을 쓰고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요. 그런데 서로 다른 종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인지체계가 다르고 감각세계가 달라요. 이 간극을 완전히 메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좁힐 수는 있어요. 관찰하고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요. 오늘부터 강아지가 앞발을 내밀 때 한번 멈춰보세요. 어느 쪽 발인지, 얼마나 세게 치는지, 시선은 어디를 향하는지, 그 몇 초의 관찰이 함께할 세월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그 작은 발이 건네는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응답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읽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